대한광통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7월 29일 장전 투자 핵심 포인트 잡아드릴 신인합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대한광통신이 시장의 서킷 브레이커와 함께 장중에 마이너스 15%까지 가까이 이렇게 밀리면서 그 전에 지켜줬던 이 전저점까지 이탈을 해버려서 오늘 하루는 또 어떨까 걱정하면서 영상을 키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혼조세의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다가 지금 3대 지수가 강보합 전환이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야간 선물 지수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국장에 지금 강보합대로 전환이 나와 있어요. 아직 강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선까지 깼기 때문에 이게 단기 반등을 줄 수 있는 기술적 자리도 놓여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 자리라도 내가 개장하고 털고 나가야 될지, 그대로 버텨도 되는 건지 보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주가가 추가로 이탈할지를 봐주려면은 이 공매도 세력들이 하방 배팅을 하고 있나 확인을 해줘야 돼요. 자, 근데 지금 우선적으로 일단은 대차 잔고가 증가를 한 것은 맞습니다. 최근에 대차 잔고가 많이 늘어갔던 모습들이 찍혀주고 있다라는 건데, 근데 얘네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공매도를 많이 쳤느냐? 그렇다고 보기에는 공매도 매매 비중이 월등하게 적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매매 거래 비율이 크지 않다는 거죠. 특히 공매도 공격이 지속적으로 강하게 들어온다면은 매매 비중이 5% 이상 그리고 10%대도 흔치 않게 보여주고 있고 여러 거래일 연속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그러한 모습들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가 대차 잔고 때문에 그런 걱정하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대차라는 거는 주식을 빌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공매도는 이걸 빌려서 매도를 치는 거기 때문에 하방에 대해서 대차 잔고에 빌려가는 잔고가 미리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10,000원에 빌려가서 공매도를 치고 8,000원에 떨어뜨려가지고 수익 보고 매도를 한 뒤 8,000원에서 다시 사서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2,000원만큼의 수익을 먹고 주식수는 그냥 8,000원에 산 거를 그대로 갚아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빌려가는 게 우선이니까 대차가 증가하면 공매도를 치려나라고 하는 거고 대차가 감소하면 공매도 상환하려고 갚는 건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쉽죠? 그럼 이 원리를 가지고 최근 대한광통신의 수급을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대차 잔고가 증가했다는 게 공매도를 준비하는 건가? 그럼 공매도 비율이 크지가 않네? 그러면 이때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수를 많이 들어줬는데 이건 뭘까? 아, 이거 공매도 치고 갚으려고 현물을 샀나? 자, 그러기엔 우리 대차 잔고가 안 줄어들었다라는 걸 확인했죠. 그래서 이들은 공매도 상환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니라 진짜 찐 현물 매수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외국인 보유 비중에 대해 가지고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된다면 어떠하다? 지금 이게 보유 비중을 크게 줄여냈냐? 아니다라는 거고요. 외국계 증권사에서 하락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물량을 가파르게 잡아내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 이 시세 자체에서도 뭐예요? 외국인 거래 비중과 주가 사이에서 골든크로스가 뜬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 거겠죠. 자, 외국인들은 어마무시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모아되게 됐고 주가가 우상향을 만들기 이전에도 외국인들은 사고팔고를 반복했지만 결국 뭐예요? 비중을 계속 늘려냈었다. 그리고 고점에서 한 방에 털어냈었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이건 뭐예요? 한 방에 털어가는 게 아니라 모아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왜 굳이 하락하고 있는 종목을 매수를 했을까? 당연히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구간에서 본인들의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전략을 취하는 것도 맞겠지만 얘네들이 일단은 물량을 계속적으로 단발적으로 치고 빠지는 게 아니라 끌고 가는 이유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찌됐든 빠지면서 계속 잡다 보니까 평단가가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수익 전환을 매도하는 타이밍을 잘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들의 평단이 10,000원 초반대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개장하고 나서 추가 하락이 아니라 이 갭만큼을 다시 메우려는 반등이 나올 때 공매도 수량이 증가하지는 않았는지 대차를 상환하는 쇼츠키즈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줘야 되고 이어서 이 외인 세력들이 현물을 던지려고 하는지 10,000원 초반대 이상의 가격에서 현물 매도 움직임을 장초에 포착해서 대응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시장이 일단은 과도한 저평가인데 그러한 과도한 평가 대비해서도 너무 예측 범주를 벗어난 행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과 그리고 수급들의 변화 요인들을 포착해서 먼저 대응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장초 9시에서 10시 이때 방향성 대응 갈피가 잡히니까요. 바로 장중 오전장 대응 전략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메모장에 있는 전화번호 위에 좀 더 크게 띄워드렸습니다. 010-8458-5563번. 자, 이 전화번호로 여러분들께서 이 대한광통신 대광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신 분들 아래에 따봉 모양 좋아요 버튼 딱 눌러주시면 됩니다. 혼자 보고 있으면은 특히 이런 장에 너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이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정보 공유해가지고 단단하게 끝까지 여러분들 수익 실현하는 그 구간까지 동행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여러분들과 저 그리고 우리 추가 구독자님들 우리 깐부가 되자고 댓글에 깐부 두 글자만 한 번씩 꼭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여기서 축 처져서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해 하실 부분 지금 시장은 왜 또 서킷에 걸리고 미친 듯이 폭락을 했나 전쟁이 난 거냐 하실 것 같아서 이것부터 잡아 드릴게요. 자, 우선적으로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상하이 증시 상장을 하면서 단숨에 중국 본토 시총 상위 1위에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국 반도체 노광 장비에 자급자족이 가능하다라는 소식에 노광 반도체도 10%대 급등을 했는데 미증시에서 반도체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크게 폭락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가 이와 관련해 가지고 경쟁력이 무너졌냐? 얘가 상장한 걸로 관련해 가지고 크게 이게 타격을 입힐 정도의 뭔가 결과값을 바꾸게 되느냐? 펀더멘털을 흔들었냐? 자, 이 부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주가에 대해서 약해지고 있을 때 이게 등장을 하게 되면서 리스키적인 부분들이 나왔는데 너무나도 이게 매도가 집중되고 이렇게 불안했던 요인들이 크게 작용을 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영향을 받을 때 약이 될 수 있는 요인이기는 하지만 그에 대비해서는 위험 회피된 이 매도가 너무 크게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의 폭락에 일단은 정치권에서도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어요. 선거 전에는 그렇게 주가를 끌어올렸다가 선거 이후로는 미친 듯이 폭락을 만든 모습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AMD 리사수가 한국은 핵심 시장이라고 국내 AI 우수 연구센터를 설립을 하기로 했고요. 한 달 전에는 젠슨항이 R&D 센터를 또 한국에다가 설립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러한 호재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 자체가 이상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어요. 선거 전에는 주가를 올려내다가 이후로는 흐름이 바뀔 거라고. 그땐 아무도 이 말을 듣지도 않았어요. 반도체 잘 나가서 올라간 거라고. 반도체 실적 때문이라고. 근데 반도체 실적 안 좋은가요? 아니요, 좋아요. 나갈 거 다 나가고도 최고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 때문이라면서 개인주주 탓을 하는데 이게 왜 우리 탓이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 밖의 근거들은 정치적인 사안일 수 있어서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살아보자는 거예요. 일단 대한광통신 월봉상에서 보면은요. 보이시죠? 장기선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지가 나와주고 있어요. 자, 이게 10월선인데, 자, 이 선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단기적인 방향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구간까지 지지를 받쳐주고 있고, 지금까지 양봉을 보이다가 음봉, 음봉,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양봉 전환이 나와줄 수 있는 자리입니다. 7월 말이 다 돼가고 있어요. 말일째까지 결국에 이 자리가 지지가 유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지지를 확인했구나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봉상에서 내려온다라고 치더라도 얘가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지지선은 7,500원이 다입니다. 근데 현재 주가 대비해가지고 7,500원 마이너스 12%밖에 안 열려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거의 바닥까지 다 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팝니까, 여러분들? 팔 수 있어요? 거의 바닥에 다 왔는데 반등 튀어 올려도 올린 자리에서 팔아야죠. 어떻게 내려가는 칼날을 그냥 잡습니까? 그래서 우리 일부러 추매도 안 하고 비투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빠질 땐 가슴 아파도 한 방에 추매를 할 때 의미가 있어지게 되니까 절대 중간에 물 타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얘네 아직 횡보한 적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어떻게 V자로 급등을 합니까? 바닥에 통통통통 두드려지다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은 하나입니다. 시세에 대해서 얘네가 바닥을 잡아주고요. 중간에 포지션 전환이라던가 갑자기 튀어오르면은 이거 이상수급 포착이다. 요때 우리는 빠르게 대응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타이밍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에는 우리 장초에 9시에서 10시 사이에 이 대차, 공매도, 외국인 현물 포지션이 어떤 의도로 움직이는지 읽는 거예요. 타이밍 싸움, 그 대응이 중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요 타이밍 포착되는 거 알람 받으실 분들 위에 띄워드린 전화번호 대광이라고 남겨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내가 이때 동안 시장에서 그냥 손을 놓아야 되냐?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단타 종목으로 내 손실을 수익으로 메꿀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실 건데 이러한 폭락작 속에서도 수익을 실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먼저 SK 이터닉스 이 세력들의 매집 시세와 함께 고점에서 매도 시그널 최저점 라인까지 대응할 수 있는 가격대 잡아서 거의 최고점에 매도 들어갔죠. 그리고 대원전선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 상방에 제한선 딱 그어두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방에 얘는 터치를 나올 때마다 저점 만들면서 올라가니까 눌림 나왔을 때 수익 먹고 눌림 나왔을 때 수익을 먹으면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요때 구간에는 50% 수익이 발생을 했고요. 요 구간에서는 30% 이상의 수익이 또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단기간에 요거만 탈점을 잡아도 시장은 이렇게 빠지는데 50% 30% 벌써 80%의 수익을 가져가고 그리고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도 요것도 한 방에 한 종목으로 얼만큼의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 자, 얘는 상방 돌파의 자리였기 때문에 요렇게만 보더라도 45%의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 그러면 도합 이것만 합치더라도 120%의 수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코 시장이 빠진다고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타 종목 받는 것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문자로 단타라고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오늘부터 우리 주주님들, 구독자님들과 우리 한 달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더 여윳돈 챙겨보자고 제2의 월급 프로젝트 시작합니다. 월급 빼고 물가 등 모든 게 다 오르고 있는 이 시대에 이제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죠. 우리 생활비 2, 300만 원 정도만 더 여유 있어도 살만하잖아요. 그게 제 목표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주주님들, 인생의 선배님들, 우리 100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금으로도 제2의 월급 만들어낼 수 있게 해드리는 거. 이 프로젝트는 구독자님들께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솔직히 제 실력이 궁금하시잖아요. 아니, 너부터가 잘해야 남들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 계좌를 바로 보여드리고 설명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번 달 계좌고요. 이번 달 아직 마감도 멀었는데 지금까지만 해도 240만 원 정도 벌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장 진짜 안 좋았잖아요. 줄줄 빠지는 장에서도 지금 이렇게 벌어가고 있어요. 실제로 한 달에 2, 300만 원 충분히 가능하겠죠. 저도 생활비 2, 300만 원 정도 더 벌려고 시작을 했거든요. 이전에 부업도 해봤는데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그런 본업에도 지장이 생기고 사실 바로바로 수익이 꽂히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배달이나 대리 뛰는 게 아니면은 초기 세팅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요. 수익 전환될 때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주식은 매수하고 매도가 초 단위로도 가능하죠. 그리고 이 수익금은 3영업일 뒤면은 바로 현금으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체력 소모도 가장 적고요. 문제는 이 급변하는 주식시장에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침에 단타 치면서 재능 기부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 좋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1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을 때 5% 수익이면은 5만 원, 7% 수익이면 7만 원, 15% 수익이면 15만 원 수익이 이렇게 발생한다 그죠? 이걸 대략 우리 보수적으로 하루 5%를 평균으로 매겨볼게요. 그래서 복리 효과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1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하루에 한 번, 한 달 20거래일 동안 매매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하루 수익을 5%로 잡으면은 총 수익이 160만 원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결국 100만 원이 260만 원, 2.6배의 수익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은 속도가 붙어서 처음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만들기가 어렵지 200부터 400 가는 거는 힘이 그 절반밖에 안 들어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초기 투자 자산 100만 원으로 시작을 하면은 1개월 뒤에 200만 원, 2개월 뒤에 400만 원, 3개월 뒤에 800만 원, 3개월 만에 8배에 달하는 수익이 가능합니다. 자, 200만 원으로 출발을 했다라면은 3개월 뒤는 1,600만 원이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시간상 모든 종목을 매매 못하고 놓칠 수도 있을 수 있겠죠. 시장이 갑자기 너무 출렁임이 심할 수 있고요. 이번처럼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될 때는 또 관망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잃는 것보다는 지키는 게 나으니까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솔직히 하루 종일 주식만 붙들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그 판세를 정확하게 짚어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께 모두 알려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이 시장에 100%는 없다 보니까 제가 그 변수까지 모두 잡아서 대응을 도와드릴 거예요. 분명한 건 시작을 한 사람과 시작조차 안 한 사람들과의 격차는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게 시간이 갈수록 그 격차는 더 커질 테고요. 제2의 월급 시작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상단에 띄워드린 전화번호. 자, 이 전화번호로 여러분들께서 구독이라고 2글자 쓰셔서 구독자 인증만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신 다음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2글자 쓰셔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장 남은 한 해,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늦어질수록 복리로 불려낼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복리가 바로 시간의 마법이거든요. 월급 프로젝트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 상단 전화번호 010-7556-8870번 구독이라고 2글자 쓰셔서 문자만 한 통 남겨주시고요. 그럼 우리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8월의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재료 8월 19일 실적 발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때는 2분기 실적 발표도 중요하겠지만 3분기에 대한 기대가 무엇인지 언급이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봐줄 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인캡 아메리카의 수주와 이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한광통신에 이제 재무로 찍혀주게 되는지 이미 실적이 나오고 수주가 꽂힌 거는 알아요. 근데 재무제표상에서 확실하게 얘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되는지 이걸 우리는 확실하게 확인을 해주려고 하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캡 아메리카가 미국 정부에서의 BAD의 이 정책에 대해서 수혜를 받아주게 됐는지 얘가 이거를 따오게 됐는지 이거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볼 수밖에 없다. 지금 안 그래도 중국이 조금 잘 나오면 중국의 AI가 잘 나와도 미국이 출렁거리고 중국의 반도체가 어떻게 상장에 대해서 시총 1위가 간다 해도 또 출렁거려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광통신 광케이블 쪽에서도 중국이 원래는 저가 케이블 시장으로 상당히 이제 미국 시장에 부담이 생겼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게 반사이익이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다. 지금 AI라던가 기술적으로 한국 거점을 보고 있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만큼 한국 시장에 대해 가지고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한국이라고 무조건 이렇게 받아주는 것은 아니고요. 거점에 대한 확인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 현지 걸 제일 좋아한단 말이에요. 미국산 우대 정책을 보이게 되는데 인캡 아메리카가 이미 텍사스에서 공장이 돌아가고 있고 대한광통신이 이번에 뭐예요? 대주주 지분 매도해가지고 인캡 아메리카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설비 투자라는 거를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투자하고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거는 믿을만하네 라고 해가지고 인캡 아메리카가 이제 수주를 따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된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한광통신 입장에서 이제 2분기든 3분기든 간에 얘네가 실적이 본격적으로 이제 찍혀주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부터 여기서 따내는 게 다 이제 판매력 증가랑 영업이익 증가로 찍혀주게 되니까 그럼 조금 더 직접적인 수혜로 주가에서 방향성 자체가 다르게 재평가를 받아내줄 수가 있다. 지금까지 기대감과 언급만 있기보다는 조금 더 시장은 확실한 걸 원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게 바뀌어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대한광통신이 모재부터 완제품까지 수직 계열화를 이뤄내는 것 자체가 지금처럼 이렇게 광통신 산업 전망 섹터 자체가 커질 때 그때 부각을 받습니다. 이전에는 백날 수직 계열화를 한다
한다라고 하더라도 시장 업황이 좋지 않으면은 여기에 대한 강점이 커지지가 않아요. 근데 업황이 좋아지게 된다면은 당연히 단가, 경쟁력, 그리고 주문을 했을 때 지연이 되지 않고 이 수급 일자를 딱딱 맞추는 거, 이게 부각을 받아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광통신이 추가적으로 가치 부각을 더 많이 받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연결이 되어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뭐 대주주 지분 매각이라던가 뭐 시비라던가 이런 것과 관련된 악재들을 충분히 털어내고 이제 빠진 주가의 가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확장을 해서 이제는 업황적인 부분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걸 봐줘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빅테크 간의 CEO들도 광 모듈 시장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고요. 여기로 갈 수밖에 없는 방향성이란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광 모듈 시장이 2026년이 전년도 대비해서 10배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동반으로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에 놓여져 있다. AI와 기술주가 출렁거릴 때 이제 광통신주들이 같이 출렁일 수는 있겠지만 대한광통신의 주가 흐름은 지금까지 뭐 반도체가 오른다고 오르거나 뭐 완전히 동행했던 모습이 나와주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 실적에 대한 부분부터 출발을 해서 따로 이제 이어지는 수주 발표라던가 이런 것에 관한 재료가 오히려 더 호재로 받아들여 줄 수가 있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뭡니까? 아, 외국인들이 주가가 빠져도 이렇게 담았었던 이유가, 비중을 계속 늘려냈던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이걸 알아줄 수가 있게 되니까요. 결국에 우리는 얘네들의 수급의 원인이 무엇일까? 호재로 연결이 되나, 그리고 수급이 더 터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나, 이걸로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우리가 이렇게 개파락을 만들고 이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찍었고 7월 말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이 자리를 지켜주게 되는 것이 또 중요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움직임들 장초에 가장 크게 변동성 줄 때 확실하게 확인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점 알람 받아보실 분들 여기 메모장에 있는 전화번호 꼭 활용하시길 바라겠고, 이 와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손실 부분이 너무 부담이 돼서 비중을 줄이고 싶은데 이 마이너스 찍히는 게 너무 가슴 아프다.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단기적인 종목들 공략을 해가지고 이렇게 폭락하는 6월, 7월장 속에서도 수익을 챙길 수가 있으니까 이 흐름들까지도 같이 따라오셔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에 응원 댓글 한 번씩만 꼭 남겨주시면은 저는 그걸로 충분하니까요.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극비리의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미국에 출장길에 나섰는데요. 미국 현지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충격적입니다. 바로 테슬라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와 3태 동맹 회동을 긴밀하게 가졌는데요. 여기서 더 놀라운 거는 미국 삼성 공장 안에 일론 머스크 사무실까지 마련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시나요? 이 둘의 접점을 로봇으로 보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사실상 이 바로 스페이스X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칩셋이 만난 회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재료 정말 역대급인 만큼 여러분들 빠르게 초급등 티켓 잡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이 둘은 거대한 생존의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전 세계는 지금 총칼을 든 전쟁뿐만 아니라 이 AI 패권 전쟁 중이죠. 더 나아가서 미국 정부랑 프랑스 정부는 양자까지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자를 앞당겨온 이유가 뭐죠? 바로 이 AI의 엄청난 발전 속도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지금 여기에 선으로 그어져 있는 이거 한 칸 있죠. 이게 바로 1년간의 변화 추세인데 급격하게 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걸 가동시킬 에너지, 데이터 센터가 부족 문제가 있는 건데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이걸 냉각도 시켜야 되고 부지도 마련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우주예요. 우주에다가 이 데이터 센터 보낼 준비를 구글과 스페이스X, 테슬라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었던 바로 이 전력 부족, 뭐 부지 부족, 통신 한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주는 24시간 태양광 에너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우주가 차가우니까 냉각도 쉽습니다. 우주는 부지 자체도 넓죠. 그리고 규제가 적다 보니까 환경 규제라던가 통전망 문제, 주민 반대 이런 규제를 피하니까 속도를 빠르게 높일 수가 있고요. 진공 상태인 우주라서 통신 속도도 빠릅니다. 빛은 진공에서 가장 빠르게 이동하니까요. 그래서 이와 관련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내용 잠시 보도록 할게요. sort of 5 years from now, a few hundred gigawatts per year of AI in space. And 자, 이게 뭔 말이냐? 5년 후에는 지구 전체보다 더 많은 AI 연산이 매년 우주에서 운영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여기에서 보고서에서 띄운 것도 마찬가지로 연간 100기가와트 규모의 우주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 목표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체 연간 미국의 발전량의 20%에 해당하는 수준을 말하는 엄청난 규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허황된 소리 같고 너무 먼 미래 같겠지만 머스크는 이미 미 연방통신위원회에다가 이미 위성 100만 개를 쏘아 올리겠다라고 신청서를 냈어요. 그리고 IPO를 앞두고 우주 발사체, 위성 인터넷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걸 AI 하나로 묶는 초대형 플랫폼 전략을 공개도 했어요. 우주 공간에다가 태양광 발전소 짓고 거기에서 만든 무제한의 태양 전기로 데이터를 돌리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 표에서 보이시는 게 이 파란색 선이 여러분들 우주에서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 데이터 센터 운용 비용이고요. 초록색 선이 지상이에요. 지금 2026년도 현재 기준으로는 우주 데이터 센터가 지상 대비해서 훨씬 더 높은 비용 구조를 가지지만 발사 비용 감소랑 컴퓨팅 밀도 향상이 지속될 경우에 2032년부터는 어때요? 비용 격차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2038년부터는 동등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자, 여러분들 오히려 우주에서 만드는 이 비용이 더 저렴한 수준까지 내려가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 시나리오에서는 우주 데이터 센터 수요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딱 2040년도 이후로부터는 수천 기가와트 규모의 우주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치인 거고요. 이게 판권을 완전히 뒤흔드는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스페이스X가 상장 흥행에 성공했죠. 시가총액이 무려 2조 1천억 원 달러. 시가총액 7순위로 랭크 오르게 됐는데요. 블룸버그가 이번 IPO는 로켓 회사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이 우주와 AI, 인프라 이런 것들이 합쳐진 그런 결합이 된 미래 산업에다가 기대를 파는 것에 가깝다라고 했죠. 즉 투자자들은 스타링크와 AI, 우주 인프라, 화성 프로젝트가 창출할 미래 수익에다가 배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새로 업데이트가 된 게 삼성이 바로 이 테슬라와 같이 나란하게 합작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한 근거, 메타를 제치고 글로벌 상장사 12, 11위로 나란해지게 됐다는 거예요. 글로벌 시장의 평가 자체가 바뀌게 됐어요. 반도체에 대한 평가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시장은 미래 가치가 없으면은 실적만으로 이렇게 올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투자사들은 지금 삼성전자랑 테슬라를 통해서 동시에 이 미래에다가 배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움직임이 글로벌 IB 투자 업계에서도 내부적으로 아름아름 소식이 돌고 있고요. 거대한 무엇인가를 합작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갑자기 삼성전자 이 뉴저지 본사를 테슬라가 있는 텍사스주로 옮긴 것도 마찬가지죠.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 사업을 점진적으로 접고 반도체랑 스페이스X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 스페이스X 본사가 있는 것도 여기로 집결을 시키고 있다라는 뜻이고 삼성전자는 이 우주 AI 데이터 센터에 일조하는 스페이스X의 자체 단독 칩 설계 생산 파트너가 될 거예요. 사업의 중심축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 공장 안에 일론 머스크 사무실이 있다라는 게 무슨 소린가 하셨던 게 해소가 되죠.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띄우면요. 단기적으로는 우주 방산이 되겠지만 이게 결국 인프라로 엄청나게 확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 대장인 하나그룹도 이걸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위성이 수천 수만 대가 필요하고 누적 칩 수요가 엄청납니다. 로켓도 칩셋이 없으면 못 날아가고요. 그래서 삼성과 테슬라는 바로 이 우주산업 AI 생태계를 글로벌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움직임이다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지금 임기 내에 우주 패권에 시동을 걸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지금 로드맵이 4년 뒤면은 달 기지 구축 기반이 완료가 되고 우주 원자로까지 개발을 한다고 해요. 이 시장 규모가 1조 8천억 달러까지 한화로 2,800조 시장까지 250%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 어마무시한 판의 최대 수혜를 받을 종목을 수위를 거쳐 밤잠을 설치면서 드디어 찾아내서 말씀드립니다. 이미 스페이스 X와 협업 중에 있고요. 반도체, 로봇, AI 테마까지 핵심 산업 분야를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성장 테마를 끼고 있다는 거고, 당장 시장의 주목을 크게 끌고 있는 스페이스 X 재료까지 얹어져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유일하고요.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에서 이 AI 로봇을 연구하던 인재들이 다 모여 있고 시제품 개발을 완료해 놓고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무리를 짓고 나서 재료를 터뜨리겠죠. 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려면은 이미 상승한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상승하기 직전의 종목을 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차트를 보면 어때요? 시세 터지기 전에 종목들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지금 이미 어때요? 전고점의 매물벽들을 뚫어내는 돌파를 한 자리가 확인이 됐어요. 근데 심지어 거래량도 이전 거래량 대비해서 최대치가 터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시세가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않으려고 주가를 한참 띄워내고 이미 몇백 % 날아간 뒤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세력들이 매집을 덜 끝낸 종목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문나지 않게 주가를 밀어 올린 다음에 우리가 알 때쯤이면 미리 고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부적으로 알고 있는 글로벌 사모펀드 세력들은 선매집에 들어와 있어요. 오래전부터 작업이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흐름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쿠팡 상장 때 동방이 900%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100만 원 넣어놔도 이게 1000만 원이 된 거거든요. 그때와 같은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 010-8458-5563번입니다. 자, 이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이 문자로 우주라고 두 글자만 쓰셔가지고 문자 한 통 넣어놔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주포가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입시키고 있는 요 종목 동방급으로 10배 폭등 기대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이든 늦은 밤이든 주말이든 아무 시간대나 상관없고요. 010-8458-5563번 이 전화번호로 우주라고 딱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와 똑같이 여러분들이 뭐 수익이 나셨다고 제가 뭘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은 이 종목 받아보시고 수익 내신 다음에 다시 이곳에 찾아와 주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영상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이 많은 이유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번에 주포가 본격적으로 이 주가 띄우기 시작하면 자, 그때는 이제 매수하고 싶어도 매수 못합니다. 시장에 주목받을 정도로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은 무섭게 올라서 끼어 들어갈 틈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종목 공개를 우리 여러분들 매수 접근 가능할 때까지만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지금 보시는 바로 즉시 남겨주시길 바랄게요.